야담동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저 동이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동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임진왜란이 끝난 뒤 선조 말년의 일이었습니다. 나라 살림은 바닥을 드러냈고 백성들은 여전히 굶주림에 시달렸지요. 강원도 깊숙한 산골은 눈보라가 사나워 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을마다 탐관오리들의 수탈이 극에 달해 있었고 사람들은 혹한 속에서 작은 숨결로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설풍이 몰아치는 그해 겨울, 산골 마을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그 무렵 27 청년 윤도령은 홀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문관 집안 출신이었으나 전란으로 가족을 모두 잃고 홀몸이 된 윤도령은 겉으로는 떠돌이 나그네에 지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의 품속에는 조정에서 비밀리에 내린 암행어사의 마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성격은 곧고 신중했으며 마른 듯하면서도 단단한 체격에 고요한 눈빛을 지녔습니다. 윤도령은 이 산골 고을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파견되었으나 아직은 그 신분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고을의 실상을 살폈습니다. 이 산골 마을에는 여러 사람의 인연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젊은 과부 연화는 1년 전 남편 백도령이 실종된 뒤 홀로 살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 그녀에 대한 은근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고을의 이방 남수는 실세로 군림하며 연화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무당만성 노파는 연화를 아끼는 듯 했으나 어딘가 알 수 없는 기운을 두르고 있었지요. 모든 사건의 실마리는 실종된 백도령에게 있었습니다. 연화는 평온해 보이는 겨울밤에도 늘 불안을 품고 살았습니다. 누군가 집 주변을 맴도는 기척이 느껴질 때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지요. 집 뒤 장독대 근처에서는 종종 이상한 발자국이 발견되었고 부엌 문틈 사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바람 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연화는 조용히 등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었었지요. 남편이 사라진 뒤로 이런 일이 잦아졌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것인지 죽어서 찾아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두려움을 눌러 담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문설주에 붙이고 작은 기도를 올렸지요. 제발 평안하게 해주소서. 눈보라가 세상을 뒤덮은 어느 밤이었습니다. 윤도령은 길을 잃고 기력이 쇠진한 채 산길을 헤매고 있었지요. 사방이 하얗게 뒤덮인 눈 속에서 그는 간신히 따스한 불빛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연화의 집이었습니다. 윤도령은 얼어붙은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연화는 낯선 일을 드리기를 망설였지요. 하지만 문틈으로 보이는 초췌한 모습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연화가 문을 열어주는 순간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선택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연화는 윤도령에게 따뜻한 죽을 내어주고 거친 옷가지를 아궁이에 말렸습니다. 춥지는 않으시지요? 고맙소이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윤도령은 감사하며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집 안 곳곳을 살피고 있었지요. 문설주마다 붙은 이상한 부적들,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장부, 그리고 연화의 불안한 눈빛.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연화 역시 낯선 나그네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초라했으나 말투와 손놀림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지요. 나그네 어르신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길이옵니까? 그쵸. 떠도는 몸이요. 두 사람은 서로 조심스러운 눈길을 주고받으며 겨울밤을 넘겼습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지요. 밤이 깊어갈 무렵 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연화야, 내다. 만석이다. 연화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문을 열어주었지요. 무속인 만석 노파가 눈을 털며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연화를 걱정하는 듯 물었습니다. 애기씨, 오늘따라 기운이 흉하여 그냥 지나칠 수가 없구나. 만석 노파의 시선이 방 안에 앉은 윤도령에게로 향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지요. 이분은 누구신가? 길 잃은 나그네를 하룻밤 재워드리는 중이옵니다. 만석 노파는 윤도령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의 신분을 꿰뚫어보는 듯한 기묘한 힘을 띤 시선이었지요. 허허, 이 산골에 웬 귀한 손님이 오셨는지. 윤도령은 당황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파께서 과찬이시오. 만석 노파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연화에게 부적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걸 대문에 붙여 두거라. 오늘 밤은 조심해야 한다. 깊은 밤이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화의 집에 붙여둔 부적이 하나둘 스스로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활활 타오르는 부적에서는 푸른 불꽃이 일었고 집 안에 기묘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끼익, 끼익. 윤도령은 칼을 움켜쥐고 문 밖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연화는 두려움에 떨며 말했습니다. 가끔 남편이 돌아온다 하옵니다. 남편이라 하셨소. 네. 살아서인지 죽어서인지 저도 모릅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1년 전 남편이 사라진 뒤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다고 말했지요. 윤도령은 집 안을 살피며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귀신의 짓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도령은 방 한쪽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 안에 장부 하나가 숨겨져 있었지요. 표지에는 백도령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도령은 조심스럽게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고을의 세금과 관련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의 피땀을 착취했는지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붉은 글씨로 폐기라 써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오? 윤도령이 장부를 들고 나오자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본 적도 없사옵니다. 연화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이런 장부를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지요.
윤도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고을의 비리를 밝힐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백도령의 실종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지요. 이 장부 때문에 남편께서 사라지신 것이 아니겠소. 사건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폭설로 길이 막혀 윤도령은 며칠을 더 연화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장작을 패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서로의 삶을 조금씩 나누었지요. 남편께서는 어떤 분이셨소? 선하고 고든 분이었사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보며 늘 안타까워하셨지요. 연화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윤도령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왜 이 험한 길을 떠도시는 것이옵니까? 윤도령은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나 역시 이 세상의 부정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연화는 이 나그네가 범상치 않은 사람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윤도령은 연화를 위해 마당에 눈을 치웠습니다. 연화는 그런 윤도령을 위해 따뜻한 차를 내어왔지요. 고맙소이다. 아니옵니다. 제가 더 감사하지요. 화롯불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늘한 겨울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지요. 연화의 조심스러운 눈빛과 윤도령의 따뜻한 말이 얼어붙은 겨울을 잠시나마 녹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고을 이방 남순이 호위무사들을 이끌고 연화의 집을 급습했지요. 문 열어라. 난폭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연화는 창백해졌습니다. 윤도령은 재빨리 장부를 품속에 숨겼습니다. 남순이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위협적인 표정이 가득했지요. 연화, 내 남편의 행방을 아직도 모른다고 우기는 게냐? 정말 모르옵니다. 저는. 남순은 연화를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다 방 안에 있는 윤도령을 발견했지요. 이놈은 또 누구냐? 길 잃은 나그네를 재워드린 것뿐이옵니다. 남순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상한 떠돌이가 백도령의 아내 집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이놈을 끌고 가라. 호위무사들이 윤도령에게 다가왔습니다. 윤도령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길을 잃은 나그네일 뿐이오.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시오? 입 닥치고 따라와. 윤도령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품속의 마패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남순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되었고 윤도령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날 밤 윤도령은 만석 노파의 도움으로 남순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리 오시게. 숨을 곳이 있네. 만석 노파는 윤도령을 산속 깊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굴이 있었지요. 여기가 어디요? 백도령이 마지막으로 숨어 있던 곳이네. 윤도령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굴 안으로 들어서자 피로 얼룩진 옷가지와 문서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윤도령은 촛불을 켜고 문서를 살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백도령은 고을의 세금 착복을 기록하던 설이었습니다. 그는 양심에 따라 모든 비리를 장부에 남겼고 이를 조정해 고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 남순이 이 사실을 알아챘고 백도령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지요. 그렇다면 백도령은 죽었네. 남순의 손에 만석 노파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그녀는 백도령의 마지막을 지켜본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백도령의 홀령이 집 주변을 맴도는 것 같네. 아마도 억울함을 풀지 못해서겠지. 윤도령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했습니다. 윤도령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연화의 고통과 고을 백성들의 억울함을 보며 그는 암행어사로서의 사명을 떠올렸지요. 이제 때가 되었소. 윤도령은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임금이 하사한 그 마패는 달빛 아래서 빛났습니다. 만석 노파가 말했습니다. 위험할 것이네. 남수는 이 고을의 실세이고 그를 따르는 무리도 많네. 그래도 해야 할 일이오. 윤도령의 눈빛은 더 이상 떠돌이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지키는 관의 칼이었지요. 연화를 구해야 하오. 그녀는 아무 죄도 없소. 그러면 내가 도울 것이네. 만석 노파는 윤도령에게 고을의 지도와 남순의 동선을 알려주었습니다. 윤도령은 마지막 준비를 마쳤지요. 달이 구름에 가려지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윤도령은 조용히 칼을 차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윤도령이 연화를 구하러 향했을 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지요. 누구시오? 윤도령이 칼을 뽑아 들자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백도령이오. 윤도령은 경악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백도령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살아 계시오? 백도령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남순의 칼에 맞았으나 만석 노파께서 구해 주셨소. 그 뒤로 굴에 숨어 지냈소이다. 백도령은 몸을 회복하기 위해 숨어 지냈지만 아내 연화를 보호할 수 없어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장부는 찾으셨소. 그러하오. 백도령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 장부가 고을의 비리를 밝히는 유일한 열쇠요. 부디 연화를 구해 주시오. 윤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순 이방은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끌고 연화의 집을 포위했지요. 집 안에 홀로 남은 연화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나와라. 내 남편이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만들어주마. 남순의 목소리는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지요. 그때 누군가 뒤쪽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연화, 나다. 백도령이다.
연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피투성이가 된 남편이 서 있었지요. 서방님, 시간이 없다. 이리 와라. 백도령은 연화의 손을 잡고 뒷산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남순의 부하들이 이를 발견했지요. 저기다, 쫓아라. 화살이 날아들었고 집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연화와 백도령은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윤도령이 그들을 맞이하러 달려왔지만 수적으로 절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방이 포위당했고 모든 것이 끝난 듯한 절망의 순간이었지요. 바로 그 순간 윤도령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멈춰라. 윤도령의 목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지요. 상감께서 내린 마패인즉 감히 칼을 들이밀어 보겠다. 남순과 부하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암행어사의 마패는 임금의 권위와 같았습니다. 네, 내 놈이 암행어사였다니. 남순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방 남순, 내 죄를 알겠느냐? 백성의 피땀을 착취하고 무고한 이를 죽인 죄,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남순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소리쳤지요. 저놈을 죽여라. 어차피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모른다. 부하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윤도령은 죽음을 무릅쓰고 칼을 뽑았습니다. 관청 마당까지 이어진 추격 끝에 윤도령과 남순의 최후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윤도령은 이미 몸에 여러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지요. 남순, 아직도 내 죄를 인정하지 않겠느냐? 암행어사가 어쨌다는 거냐? 여기는 나의 땅이다. 남순은 칼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습니다. 윤도령은 간신히 막아내며 반격했지요. 두 사람의 칼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때 백도령이 피를 흘리며 나타났습니다. 남순, 내가 나를 죽이려 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다. 백도령은 손에 또 다른 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순의 비리를 상세히 적은 증언서였지요. 네, 내 놈이 살아 있었다니. 남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때 만성 노파가 고을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수십 명의 백성들이 횃불을 들고 관청을 에워쌌지요. 저 탐관오리를 벌하라.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백성들의 외침이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남순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윤도령에게 칼을 휘둘렀지요. 하지만 윤도령은 침착하게 그의 칼을 쳐내고 결정적인 일격을 가했습니다. 으악! 남순은 쓰러졌습니다. 그의 손에서 칼이 떨어지며 땅에 꽂혔지요. 이제 끝이다. 윤도령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방 남순, 백성을 수탈하고 무고한 이를 살해한 죄로 잡아들인다.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길고 긴 밤이 드디어 끝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남편 백도령을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윤도령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지요. 은예,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며칠 뒤 고을 관청에서는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윤도령은 정식으로 암행어사의 신분을 드러내고 조사를 진행했지요. 백도령의 장부와 증언서, 그리고 만성 노파의 증언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연화의 남편 백도령은 고을의 비리를 기록하던 설이었습니다. 그는 양심에 따라 탐관오리의 악행을 낱낱이 기록했고 이를 조정에 알리려 했습니다. 윤도령의 설명에 모인 백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방 남순이 이를 알아차리고 백도령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백도령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으나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지요. 만성 노파가 증언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늙은이가 백도령을 산소굴에 숨겨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집에 부적을 붙여 악귀를 물리치고자 했지요. 연화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밤마다 집 주변을 맴도는 기척은 백도령이 당신을 지키려 했던 것이요. 윤도령의 말에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죽지 않았고 자신을 보호하려 애썼던 것입니다. 타오르던 부적의 정체도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백도령을 지키고 악한 기운을 막기 위해 만성 노파가 걸어둔 보호 부적이었지요. 그리고 남순의 비리는 이 장부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백성의 피땀을 착취했는지 모든 복선이 하나하나 회수되었습니다. 진실은 빛을 보았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남순은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었습니다. 이방 남순은 관직을 박탈하고 유배형에 처한다. 착취한 재물은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윤도령의 판결은 엄정했습니다. 남순은 사슬에 묶여 끌려가며 통곡했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지요. 고을의 세금 제도는 새로 정비되었습니다. 윤도령은 조정에 장계를 올려 이 고을의 실상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정한 세금 징수가 이루어질 것이요. 탐관오리의 횡포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요. 백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윤도령에게 깊이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했지요. 어사나리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백성들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곧 은혜를 갚는 것이요. 연화와 백도령은 오랜 오해를 풀고 평범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만성 노파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이 고을의 평화가 찾아왔구나. 며칠 뒤 윤도령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임무를 완수한 그는 다른 고을로 향해야 했지요. 백성들은 아쉬워하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연화는 윤도령을 마지막으로 만나러 왔습니다. 어사나리, 정말 가시는 것이옵니까? 그래야 하오. 아직 가야 할 곳이 많소. 연화는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길에서 드시라고 준비했사옵니다. 부디 평안하시기를. 윤도령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그는 백도령에게도 인사를 건넸지요. 부인을 잘 보살피시오. 참으로 귀한 분이오. 은혜,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윤도령은 마지막으로 연화의 집 앞 고갯길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연화가 서 있었지요. 연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이 녹으면 다시 길이 열리겠지요. 윤도령은 잠시 침묵하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하오. 길은 언젠가 다시 열릴 것이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산길을 따라 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지요. 연화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끝나면 다시 만날 인연일까? 아니면 그저 스친 바람처럼 사라질 인연일까?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겨울의 폭설 속에서 피어난 작은 의리와 정의는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에 남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공을 쫓지 않고 묵묵히 백성을 지킨다고 말이지요. 윤도령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